혹시 아침에 어머님께서 일어나시면 손이 저리다고 하시나요? 손목이 아프시거나 손가락이 굳어 있다고 하시나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손이 저릴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잠깐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어머님께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손이 저리시고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손에 힘이 안 들어가시고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시기도 하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절대 그럼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손 저림을 방치하다가 큰일 난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할머님은 손 저림을 2년 넘게 참으시다가 결국 손목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고, 또 어떤 할아버님은 손이 저린다고 하시길래 검사해 봤더니 당뇨가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경우는 손 저림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던 경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면 절대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혹시 지금 손이 저리신 분 계세요? 그럼 이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그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해보세요. 어때요? 손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나요? 아니면 더 저리시나요? 이 테스트 결과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아침에 손이 저릴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손목에는 뼈와 인대로 이루어진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 안으로 신경과 힘줄이 지나가는데 이 터널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마치 호스를 발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신경이 눌리면 손이 저리고 아픈 거죠. 손목 터널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려요. 특히 엄지, 검지, 중지 쪽이 더 심하게 저려요. 두 번째, 밤에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는데 손을 털어주거나 주무르면 조금 나아져요. 세 번째, 물건을 자주 떨어뜨려요.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거나 단추 끼우기가 힘들어져요. 네 번째,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면 더 아파요. 빨래를 짜거나 걸레를 짜는 동작이 특히 힘들어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정형외과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두 손에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90도로 꺾어서 1분 동안 유지해보세요. 이걸 팔렌 테스트라고 해요. 만약 이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손이 더 저리거나 따끔거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건 간단한 테스트일 뿐이니까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에요. 빨래, 청소, 요리 등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께 특히 많이 생겨요. 또 다른 원인은 나이예요. 나이가 들면서 손목의 인대가 두꺼워지고 터널이 좁아지기 쉬워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기 쉬워요. 임신 중이거나 폐경기 여성분들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나아진다는 거예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첫 번째 원인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가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목 디스크예요. 손이 저린데 목이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목 디스크 때문에 손이 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목에서 나온 신경이 어깨, 팔, 손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문제가 생기면 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목 디스크로 인한 손 저림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목을 뒤로 젖히거나 돌릴 때 손이 더 저려요. 두 번째, 어깨나 팔도 함께 아파요. 손만 저린 게 아니라 목에서 손까지 쭉 이어져서 아픈 느낌이에요. 세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 저림이 더 심해져요.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증상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해요. 목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예요. TV 보실 때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보시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목에 부담을 줘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것도 문제예요. 요즘 어머님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데 목을 숙이고 보는 자세가 목 디스크를 악화시켜요. 나이가 들면서 목 디스크가 닳는 것도 원인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평소 관리를 잘하시면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목 디스크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목을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만약 이 동작을 할 때 손 저림이 더 심해지거나 어깨나 팔까지 아프시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것도 간단한 테스트일 뿐이니까 정확한 진단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받으셔야 해요. 목 디스크도 초기에 발견하면 운동과 물리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해지면 주사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본인 증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양쪽 손을 위로 쭉 올리시고 10초 동안 유지해보세요. 한쪽 손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에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혈관과 신경이 손상돼요. 특히 손과 발끝의 신경이 먼저 영향을 받아요. 당뇨로 인한 손 저림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양쪽 손이 동시에 저려요. 보통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와요. 두 번째, 저린 느낌이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 번째, 발도 함께 저려요. 손만 저린 게 아니라 발가락도 저리고 아파요. 네 번째, 밤에 더 심해져요. 자다가 손발이 저려서 깨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증상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생겨요. 특히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께 많이 나타나요. 하지만 무서운 건 당뇨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손 저림으로 병원에 가서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만약 손 저림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들이요. 혹시 이런 증상들 함께 있으시다면 내과에 가서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더 이상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본인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으신가요? 목 디스크인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당뇨 때문인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만 가능해요.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말고도 손이 저릴 수 있는 다른 원인들도 있어요. 갑상선 질환, 비타민 B12 부족, 류마티스 관절염, 심지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갑자기 한쪽 손만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이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침에 손이 저릴 때 확인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목 스트레칭이에요.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하세요.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서 15초 유지하세요. 반대로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해서 손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도 해보세요. 이 스트레칭을 하루에 3-4번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목 스트레칭이에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목을 앞뒤로 천천히 숙였다 젖혔다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올바른 자세 유지예요. TV 보실 때는 목을 앞으로 빼지 마시고 베개도 너무 높지 않게 사용하세요. 스마트폰 볼 때도 목을 숙이지 말고 눈높이에 맞춰서 보세요. 네 번째 손목에 무리 주지 마세요. 빨래나 걸레를 짤 때 너무 강하게 짜지 마시고 무거운 물건은 두 손으로 들어주세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어주세요. 다섯 번째 혈당 관리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약을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식단 관리와 운동도 꾸준히 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관리법들은 예방이나 초기 관리에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세요. 손 저림이 2주 이상 계속될 때, 갑자기 한쪽 손만 저릴 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마비될 때, 걷기 어렵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 때,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예요. 이런 증상들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괜찮아요. 대부분의 손 저림은 적절한 치료로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손이 저릴 때 확인해야 할 3가지.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아침에 엄지, 검지, 중지가 저림. 밤에 자다가 저려서 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림. 두 번째 목 디스크. 목을 움직일 때 손이 더 저림. 어깨, 팔도 함께 아픔. 기침할 때 증상 악화. 세 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쪽 손이 동시에 저림.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느낌. 발도 함께 저림. 이 중에서 본인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해당 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형외과, 목 디스크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당뇨는 내과에서 진료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손목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하시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 잘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손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머님들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무릎 통증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무릎이 아프신 어머님들 정말 많으실 텐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